제가 아는 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테슬라를 타고 운전해서 가는데 너무 중간에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 충전량이 똑 떨어져가지고 차가 서버릴까봐. 전기차를 이용하시거나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 충전 문제인데요. 충전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청 큰 배터리를 달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배터리를 막 끼웠다 뺐다 하는 그런 교환소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기술도 생각해 볼 만한데요. 달리기만 하면 무선 충전이 바로 되는 그런 기술이에요. 신박하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이 기술을 한국이 먼저 실용화했던, 세계를 선도했던 기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동적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해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를 무선 충전한다.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리는 우리가 핸드폰을 무선 충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안에 충전기를 깔아두고요. 거기에 전류를 흘리면은 그 안에 있는 코일에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 밑바닥에 그 자기장을 받는 수신기를 장착하면은 그 수신기가 자기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신 건데요. 이 오른손의 법칙이라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게 동적 무선 충전입니다. 무선 충전이면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유선 충전기랑 거의 비슷해요. 많게는 급속 충전기 수준의 200kW급 출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전기도로가 깔리고 우리가 충전을 하러 충전소에 들를 필요가 아예 없어져요. 그러면은 엄청 편해지겠죠. 그냥 충전을 하고 싶으면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차량에 있는 버튼으로 충전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되겠죠.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할 게 지금 전기차가 비싸고 무겁고 한 이유가 사실 배터리 때문이잖아요. 배터리를 큰 거를 달아야 한 번 충전해서 멀리 갈 수 있으니까 배터리도 비싸고 전기차도 비싸고 한 건데요. 이렇게 달리면서 무선 충전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크고 무거운 배터리를 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전기차가 더 가벼워지고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한 번 충전에 멀리 많이 가는 배터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패러다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적 무선 충전은 자율주행과 결합할 때 특히 더 파워풀해지는데요. 자율주행 트럭인데 달리면서 그냥 충전이 돼서 충전소에 들를 필요도 없어. 그렇게 되면 정말 24시간 달릴 수 있는 그런 트럭이 가능하겠죠. 또 대중교통도 버스 같은 게 달리면서 무선 충전이 된다면 자율주행하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교통 시스템의 패러다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 비싼 거 맞습니다. 인프라에 투자해야 되는 선행 투자 비용이 엄청 비싼데요. 이게 사실 도로를 아예 새로 깔아야 하는 거잖아요. 고전력도 연결을 해야 하고요. 1마일 까는데 아주 많게는 공사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170억 원까지도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싼 거긴 하죠. 물론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대량 생산이 되면 낮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비용 말고 또 생각하셔야 할 게 안전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자파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얼마나 인체에 영향을 미칠지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팔트 안에 충전기를 깐다고 했는데 이게 아스팔트 안에 까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손상될 위험은 별로 없을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기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증명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 수준인데요. 지금 좀 많이 깔린 곳은 스웨덴의 고틀랜드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1마일 정도가 깔렸고 실제로 전기 트럭과 전기 버스가 무선 충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독일, 노르웨이 같은 곳에는 버스 전용 차로에 이걸 깔아서요. 전기 버스들이 실제로 무선 충전을 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무려 5개 주가 우리 고속도로에 이런 무선 충전 도로를 깔겠다라고 해서 공사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시범 운영 사업이 1마일 정도 구간을 이 충전기를 까는데 1마일이면은 사실 60km로 달려도 100초면은 통과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급속 충전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충전되는 거는 한 5kW 정도? 일반 배터리 용량이 한 10%만 충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아주 대중화되려면은 고속도로 곳곳에 예를 들어 10마일마다 1마일씩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깔리면은 그때는 정말 충전 걱정이 없이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 일렉트리온인데요.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2020년에 텔아비브시에 버스 전용차로에 이 700m 구간의 전기 도로를 깔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버스 수백 대가 거기를 다녔죠. 그걸 해보니까는 이거 정말 되네? 라고 실증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까지 진출을 한 기업이고요. 이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게 MIT 대학인데요. 그 MIT 교수님이 나와서 차린 위트리시티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에 주차하면서 무선 충전하는 그런 기술을 선보인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게 위트리시티가 한 거고요. 정적, 가만히 주차한 상태로 무선 충전하는 것도 개발을 하고 동시에 동적으로 달리면서 무선 충전하는 것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기업인데요. ENRX라고 하는 기업이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 고속도로에 무선 충전 도로를 까는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엔 인덕션 아시죠? 요리할 때 쓰는 인덕션 기술을 갖고 있던 곳인데 이걸 그대로 그 인덕션 기술을 가열이 아니라 에너지 충전으로 바꾸면은 그게 바로 무선 충전이거든요.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로 바꾼 기업입니다. 할 얘기가 말인데요. 사실 이 무선 충전 도로라는 기술이 한국이 되게 앞서서 개발했던 그런 기술이에요. 얼마나 앞섰냐면 2009년에 한국 카이스트 대학에서 이 기술을 실제로 전 세계 최초로 실용화해서 보여줬어요. 전기버스가 달리면서 이렇게 충전이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것 자체가 카이스트가 세계 최초였는데요. 그래서 다들 정말 깜짝 놀랐죠. 이게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구현이 되는구나. 이걸 충전해서 버스가 달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걸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국내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2009년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선 충전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전기차라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기버스를 만드는데 한 대에 5억, 6억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냐라는 비판 여론이 되게 높았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또 서울대공원에 코끼리 열차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코끼리 열차 중에 일부가 바로 이런 전기 코끼리 열차여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 그런 코끼리 열차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시범 사업을 하긴 했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른 이스라엘 기업 같은 곳이 열심히 수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카이스트 교수님이 Y파워1이라는 또 회사를 차려서 열심히 이걸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도 기술 잠재력은 있으니까 이걸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좀 해외에 진출하고 버스 전용차로에도 좀 깔고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딥다이브의 한애란이었습니다.